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두대지 김정은이를 아주 묵사발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핑계삼아 역대급 고강도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인 2일에는 하루 동안 무려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억을 지출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이날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동해 완충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까지 실시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형태의 도발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은 우리 영공에서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기인 F-35B 등 군용기 240여 대가 동원이 된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인데 과거 북한은 대규모 한미훈련 때에는 군사 도발로 맞대응하기보다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항모와 스텔스기 등 주요 전략자산이 동원이 된 훈련 기간에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핵 보유국이라는 김정은의 자신감이 깔린 반응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오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자 억지책으로 대규모 공중훈련을 펼친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양국의 최첨단 공군 전력 이외에도 미 해병대와 육군 그리고 해군도 동참했습니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김정은은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며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어떤 훈련을 해도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는 자신감으로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이전에는 하지 못한 고강도 도발을 계속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한미 반응 패턴을 살피며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유도하거나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7차 핵실험 등 명분을 만들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백두대지 김정은이의 도발에 맞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데 이어서 이달 4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미 양국이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는 도중에 훈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처럼 미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B 등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동원이 된 대규모 공중훈련이 한반도에서 닷새 이상 전개되는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이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한미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위기 상황 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ICBM을 발사함에 따라 7차 핵실험도 임박하다고 판단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가 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과 8시 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ICBM으로 사거리 15,000km의 화성 17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발사 이후 단 분리가 이루어져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가 되었으나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초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았다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약 1천억 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 발에 200만에서 300만 달러 정도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5발을 쐈으며 총 비용은 최소 5천만 달러에서 최대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한 발에 1천만에서 1,500만 달러 정도 드는 중거리 미사일보다 저렴한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만큼의 위력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 7천만 달러는 북한이 한 달간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액수와 비슷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북한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규모는 7,154만 달러, 9월에는 9,007만 달러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돈은 코로나 유행 이전에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쌀을 수입한 액수와 비슷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515만 달러 상당의 쌀 1만 톤을 수입했는데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리는 1994년에 15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는 뒤로하고 미사일 시험과 군사력 증강에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재명이를 겨냥해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과거 이 문재인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그 역할을 물려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는 이재명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이라고 비판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가당치 않다고 반대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안 하면 누가 좋아하냐,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하면 누가 좋아하냐, 김정은이가 좋아하지 않냐며 이재명이는 김정은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김정은 마음과 똑같은 것 같다며 문재인이가 나가자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훈련도 안 되고 전술핵도 안 되면 도대체 뭘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지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실성 없는 대화론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북한에게 대응하려면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나토식 핵공유 그리고 우리 자체의 핵개발,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면서 미국의 좀 더 강한 핵 확장 억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협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말하는 게 곤란하다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들이 활발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 역시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장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